뉴욕 맨해튼 한복판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루미에르의 주방은 오늘도 전쟁터 같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대 위로 불꽃이 치솟고 주방장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한복판에서 한 명의 아시아 여성이 조용히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정하연 35살. 그녀의 칼질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하연. 이 냄새 뭐야? 또 그 이상한 소스 만들고 있어. 리사 브룩스가 코를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28살의 주방 보조 직원이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된장을 담은 작은 유리병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하필 그런 냄새 나는 걸로 요리를 하려고 하는지. 다른 셰프들이 킬킬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 경북 안동에서 14대째 내려온 종가집의 장녀라는 것을, 그녀의 손끝에 400년의 발효 비법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연은 몰래 꺼낸 낡은 노트에 펜을 굴렸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3년 묵은 된장에 매실청과 다시마 우린 물을 배합한 소스, 조성 간장에 들기름과 깨소금을 넣은 드레싱, 고추장에 배즙과 마늘을 갈아 넣은 마리네이드. 각각의 레시피 옆엔 작은 별표와 함께 완성도 90%, 더 숙성 필요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맛은 그 집안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생명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의 철학은 그저 이상하고 구린 냄새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하연, 너 또 뭔가 끄적이고 있어. 설마 또 그 조선시대 요리법. 리사가 노트를 훔쳐보려 했지만 하연은 재빨리 노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주방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헤드 셰프 빅토리아 스톤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43세 빅토리아는 금발을 단정히 올린 채 흰 셰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주방은 급격히 조용해졌습니다. 빅토리아는 루미에르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미슐랭 투스타를 3번이나 획득한 경력에 뉴욕 최고의 요리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두들 뭐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밤 VIP 예약이 7테이블이나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빅토리아의 시선이 하연에게 멈췄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양파를 계속 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칼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연, 당신이 만든 그 소스 있죠? 지난번에 맛본 그것 말이에요. 하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빅토리아가 말하는 건 그녀가 일주일 전에 조심스럽게 제안했던 된장 베이스 소스였습니다. 전통 된장에 배와 양파를 우린 육수를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린 그 소스는 하연이 몇 달간 연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왜? 오늘 메뉴에 써보겠어요. 스테이크 소스로 활용하면 독특할 것 같거든요. 다른 셰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요리가 인정받는 순간이 온 것일까요? 하지만 빅토리아의 다음 말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물론 내가 손을 봐야겠지만요. 지금 상태로는 너무 이국적이에요. 손님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이국적. 그 단어가 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 위의 할머니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맛이 단지 이국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 속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홀로 남은 주방에서 자신의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빈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발효는 복수보다 오래 걸린다. 하지만 그 맛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환상적이에요. 빅토리아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접시 위엔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가 있었고 그 위로 갈색의 윤기 나는 소스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하연이 개발한 된장 소스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하연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새로 개발한 이 소스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동양의 감칠맛과 서양의 깊은 맛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에요.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빅토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소스는 분명히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몇 달간 연구하고 수정하며 완성한 레시피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소스는 제가. 뭐라고요?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연,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방에 있던 모든 셰프들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리사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셰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연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 분명히 일주일 전에 그 소스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된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라고. 하연. 빅토리아가 하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건 그냥 아이디어 하나였어요. 그걸 실제로 요리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건 나예요. 레시피를 수정하고 서양 입맛에 맞게 조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소스로 탄생시킨 거지요. 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려 했지만 빅토리아가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하연, 당신은 여기서 서브 셰프예요. 당신의 역할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요리를 돕는 거예요. 창작은 내 몫이고요. 하지만 그 소스는 그만해요.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팀워크를 해치고 있어요. 리사가 킬킬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연, 너 진짜 웃기다. 된장 냄새 나는 소스 하나 만들었다고 그게 내 창작이라고. 그럼 김치도 내가 발명한 거야. 주방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연은 그 웃음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연,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해요. 팀워크를 해치고 상사에게 도전하는 직원은 우리 레스토랑에 필요 없어요. 하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구경하는 방관자들이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깊은 존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리 노트를 챙기고 개인 식칼을 정리했습니다. 하연, 미안해. 하지만 넌 여기에 맞지 않았어. 리사가 가짜 동정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마 중국 음식점에 가면 더 잘 맞을 거야. 하연은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리사. 좋은 조언이네요. 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빅토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빅토리아는 승리한 듯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셰프님, 그 소스 잘 쓰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하연은 조용히 주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리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주방에 아시아 셰프가 된장 소스 하나 만들었다고 자기가 창작자라고 주장하다가 해고됐거든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그날 밤 하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JH 첫 번째 레시피
발효는 복수보다 오래 걸린다. 그 순간부터 정하연은 사라지고 JH가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이름이 아니라 맛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거 뭔 냄새야? 젊은 커플이 작은 푸드트럭 앞에서 코를 찌푸렸습니다. JH라는 간판 아래 놓인 음식들에서 묘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깊으면서도 생소한 향이었습니다. 하연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루미에르의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새로운 퓨전 요리예요. 그녀 앞에 놓인 요리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입을 넣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맛이. 커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 안에서 펼쳐지는 맛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된장의 깊은 감칠맛이 스테이크의 육즙과 만나 새로운 차원의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연이 만든 발효 스테이크는 3년 묵은 된장의 배와 양파를 우린 육수를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떨어뜨린 소스로 마리네이드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스테이크 같았지만 그 속엔 수백 년의 발효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어. 1시간 후 작은 푸드트럭 앞에는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SNS에 올린 사진과 후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이 요리 누가 만든 거예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JH라고 해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JH. 그 익명의 이름으로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맛이었으니까요. 이 소스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오래된 가족 비법이에요. 그녀가 내놓은 두 번째 메뉴는 발효 연어 덮밥이었습니다. 조성 간장에 들기름과 깨소금을 넣은 드레싱으로 버무린 연어 위에 발효시킨 무와 당근,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를 올린 요리였습니다. 서양식 연어 요리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맛은 순수한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연어가 이렇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날 수 있죠? 손님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하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다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메뉴는 발효 채소 파스타였습니다. 고추장에 배즙과 마늘을 갈아 넣은 소스로 만든 파스타였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중독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JH는 브루클린에서 가장 핫한 푸드트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사진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JH 셰프는 누구인가요? 음식 블로거들이 질문했지만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요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루미에르에서 무시당했던 그 맛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 마이너스 진실은 익명일 때 더 순수하다. 이름은 잊혀져도 맛은 기억된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의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받았던 바로 그 맛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야, 너도 그 JH 소식 들었어? 젊은 셰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슐랭 재심사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주방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셰프들 사이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핫하다는 그 요리사?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내 친구가 먹어봤는데 맛이 우리 시그니처 소스랑 비슷하다는 거야. 특히 그 된장 소스 말이야.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셰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스가 원래 누가 만든 것인지 말입니다. 빅토리아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소스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정말 비슷하다는 거예요. 맛뿐만 아니라 향까지. 그만해. 빅토리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우리는 미슐랭 재심사에 집중해야 해. 하지만 불안감은 이미 주방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하연이 해고된 후 그 소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몇몇 셰프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연이 그 소스 먼저 만들었던 거 맞잖아. 한 셰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빅토리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소스는 내 창작이야. 하연은 그냥 기초 작업을 도왔을 뿐이고. 그때 리사가 창백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는 수많은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한 달 전에 올린 하연 조롱 영상이 어디서 유출되어 SNS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리사는 하연을 아시아 된장 냄새로 주방을 썩게 만드는 애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거 누가 퍼뜨린 거야? 리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댓글들은 그녀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사람이 요리를 해도 되나? 루미에르 불매 운동 해야겠다. 더 큰 문제는 그 영상 속에서 하연이 만든 소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사가 하연이 만든 이상한 된장 소스라고 명확히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리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빅토리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 개인 계정에만 올렸는데. 바로 그 순간 루미에르에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오 루이스, 52의 미슐랭 외부 평가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JH 때 요리를 맛본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셰프님. 오늘 시그니처 메뉴를 시식해보고 싶습니다. 빅토리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스페셜 발효 소스 스테이크라는 메뉴에 멈췄습니다. 이 발효 소스는 어떤 건가요? 저희만의 독특한 레시피입니다. 동양의 발효 기법을 서양 요리에 접목한 혁신적인 소스예요.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묘한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브루클린에서 비슷한 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요리로 주문하겠습니다. 빅토리아는 주방으로 돌아가 서둘러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연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이상해. 맛이 예전 같지 않아. 빅토리아는 소스를 다시 만들어 봤지만 하연이 만들었던 그 깊은 맛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시피는 알고 있었지만 그 레시피 뒤에 숨어있는 진짜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소스는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의 발효 정도를 보는 눈, 각 재료의 조화를 맞추는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에 대한 깊은 철학이 있어야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요리를 한 입 먹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맛있었지만 브루클린에서 느꼈던 그 감동은 없었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빅토리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우신가요? 깊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발효 맛이 표면적이랄까요? 안토니오는 정중하게 평가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발효 소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그날 밤 루미에르의 주방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사의 영상 유출 사건 JH와의 유사성 논란, 그리고 미슐랭 평가위원회 미묘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홀로 남은 주방에서 하연의 소스를 다시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맛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그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안토니오 루이스가 감탄했습니다. 루미에르의 새로운 시그니처 요리인 전통 발효 소스 스테이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지난 한 달간 필사적으로 연구한 끝에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소스가 인상적이네요. 동양의 발효 기법이 서양 요리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습니다. 빅토리아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한국의 전통 장류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의 장류요? 매우 흥미롭네요. 안토니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슐랭 재심사는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안토니오에게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열리는 미슐랭 예비후보 팝업 투어에 참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JH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JH? 그 유명한 브루클린의 셰프. 안토니오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SNS에서 JH의 요리에 대한 극찬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의 발효 소스 요리가 화제였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팝업 레스토랑에서 안토니오는 JH의 요리를 마주했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요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토니오는 첫 입을 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루미에르에서 맛본 그 발효 소스와 거의 동일한 맛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루미에르의 소스가 이것의 모방작 같았습니다. 이쪽이 원본이고 루미에르의 것이 복사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깊이와 완성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요리를 언제부터 만드신 건가요? 안토니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가족의 전통 레시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가족의 전통 레시피? 네. 300년 넘게 내려온 발효 기법입니다. 안토니오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리가 원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안토니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요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루미에르의 발효 소스와 JH의 발효 소스를 나란히 놓고 맛보니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JH의 소스는 층층이 쌓인 복잡한 맛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된장의 깊은 감칠맛부터 시작해서 은은한 단맛,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고소한 뒷맛까지. 각각의 맛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완전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루미에르의 소스는 표면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재료를 사용했지만 그 깊이와 완성도는 JH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완전한 연주를 들은 후 초보자의 연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같은 소스인데. 안토니오는 인터넷에서 루미에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리사의 유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리사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하연이 만든 이상한 된장 소스를 가지고 자기가 창작자라고 주장하다가 해고됐거든요. 안토니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미에르의 직원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하연, 한국 출신의 서브 셰프였다가 한 달 전에 해고된 직원이었습니다. 설마. 안토니오는 JH와 정하연의 연관성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JH가 정하연의 이니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루미에르는 직원의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다시 한번 J.H.의 요리를 맛보러 브루클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확신을 갖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루미에르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잠시요. 그럼 당신이 정하연인가요?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루미에르의 시그니처 소스는 정하연의 창작물이었고 빅토리아는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정하연은 J.H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안토니오는 미슐랭 평가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표절은 요리계에서 가장 심각한 윤리 위반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미슐랭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루미에르의 시그니처 요리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보고서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안토니오는 중얼거리며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제 루미에르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빅토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문을 바라봤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일면에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표절 논란이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루미에르의 시그니처 요리가 해고된 한국인 직원의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루이스의 증언과 함께 리사의 유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스톤 셰프는 정하연이라는 한국 출신 서브 셰프가 개발한 전통 발효 소스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해왔다. 빅토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투자자들의 항해, 그리고 예약 취소 통보까지. 빅토리아 셰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들이닥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당황한 채 대답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 소스는 제가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정하연 씨가 해고당한 이유는 뭔가요? 그건 다른 이유였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빅토리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더 큰 구설에 휘말릴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리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엔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요리를 그만둬라. 이런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니 역겹다. 루미에르 절대 안 간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의 사회적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정되어 있던 요리 프로그램 출연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협찬 계약도 하나둘 파기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영상을 안 찍었을 텐데. 리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퍼진 영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별적 발언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리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루미에르는 하루 만에 텅 비었습니다.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고 직원들은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루미에르의 별점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있는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 포함될 수 없다. 미슐랭 본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루미에르의 투스타 등급은 박탈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텅 빈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루미에르는 이제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빅토리아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하연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표절은 표절이었고 차별은 차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빅토리아는 루미에르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말입니다. 한편 브루클린에서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J.H. 내 푸드트럭 앞에 말입니다. 하연은 조용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칼 한 자루 들지 않고도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 J.H는 뉴욕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정의로운 맛으로 말입니다. 올해 가장 혁신적인 요리 부문의 수상자는 사회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뉴욕 최고급 호텔의 대연 회장은 요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셰프들, 평론가들, 그리고 미식가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전통 발효 기법을 현대 요리에 완벽하게 접목시킨 혁신적인 작품으로 J.H. 셰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대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J.H. 셰프? 어디 있나요?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J.H. 셰프가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자가 계시나요? 연 회장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일은 미슐랭 시상식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5분 후 무대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전통 한국 도자기로 만든 작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깊고 진한 된장 향이 연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낯선 향에 당황했습니다. 어떤 이는 코를 찌푸렸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향을 맡은 몇몇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J.H.의 요리에서 나는 그 특별한 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토니오 루이스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J.H. 셰프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항아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항아리 옆에 놓인 작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적힌 글씨를 영어로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상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항아리 안의 된장은 300년간 제 가족이 지켜온 맛입니다. 상은 사양하지만 이 맛만큼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속에 담긴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J.H. 셰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남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맛을 남기러 왔습니다.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인터뷰할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J.H. 셰프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게 퍼포먼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한 요리 평론가가 무대 위에 항아리에 다가가 된장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향. 이건 단순한 된장이 아니야. 이 안에 시간이 들어있어.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 무대에 올라와 그 향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에 당황했지만 곧 그 깊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발효 깊이를 어떻게 만들어낸 거지? 보통의 된장과는 차원이 다른데 시상식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상자는 없었지만 그 부제가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토니오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J.H. 셰프의 요리를 맛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정한 예술은 이름이 아니라 작품으로 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J.H. 셰프는 없지만 그의 철학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뉴욕의 모든 언론은 사라진 수상자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J.H는 상을 받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수상자보다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연은 브루클린의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 소식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윤세은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소포를 바라봤습니다. 30살의 프리랜서 기자인 그녀는 평소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음식 문화에 관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J.H의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 전통 한국 간장 한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세은 기자님께 당신의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윤세은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 간장은 제가 직접 담근 것입니다. 3년간 발효시킨 조선 간장이에요. 맛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가 만든 장맛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J.H라는 이름도 이제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미 제 요리가 다 했으니까요. 윤세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편지가 J.H에게서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언어보다 정확하게 마음을 전달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받은 상처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도 모두 제 요리 안에 들어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윤세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자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대신 이 이야기를 써주세요. 이 땅의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맛을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윤세은은 간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깊고 진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간장을 묻혀 맛을 봤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 그 맛 속에는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움, 자부심, 그리고 깊은 철학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국 안동의 한 종가집에서는 한 여성이 조용히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적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연아, 잘 돌아왔구나.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맞는 일을 한 건가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 장맛을 보니 알겠구나. 분노로 만든 장은 쓰고 슬픔으로 만든 장은 짜다. 하지만 내 장은 담담하면서도 깊어. 할머니는 된장을 한번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하연이가 돌아온 것 같구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자신의 맛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우리 전통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제가 진짜 알고 싶어서요. 그래야지. 장맛은 마음이 평안해야 깊어진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안동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석양이 내리쬐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항아리들이 고요히 발효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뉴욕에서의 모든 소란이 이제는 머나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세은 기자로부터였습니다. 기사를 썼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연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윤세은은 약속대로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이민자 셰프의 조용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음식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진정한 요리사는 이름이 아니라 맛으로 기억된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안동에서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전통 발효 음식을 가르치는 교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통의 맛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없어요. 하연은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녀가 뉴욕을 뒤흔들었던 JH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연은 그것을 굳이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맛이었으니까요. 장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하연은 다시 한번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된장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맛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져도 그녀가 전한 전통의 맛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장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연은 마지막으로 그 말을 중얼거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맛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JH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JH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한국 음식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연이 원했던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맛으로 편견을 깨뜨리고 요리로 존중을 얻어낸 조용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습니다.